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다트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혹은 모바일에서 동영상들 많이 보시죠? 요즘 동영상 보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 가운데 보시다 보면 한 1분 이하, 1분 미만의 그런 짧은 동영상들이 있죠. 그걸 흔히 말해서 또 숏폼, 쇼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동영상 가운데서도 이런 짧은 숏폼 동영상들이 좀 더 대세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동영상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요. 요거 구체적 데이터를 한번 통해서 보면 인터넷에서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이 85%인데 동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도 84%입니다. 그래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PC 앞이든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동영상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이제 보는 시간도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을 많이 동영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중에는 하루 평균 3시간 8분 정도 동영상을 보고 있죠. 주말에는 좀 더 길어져서 주말에는 4시간 26분 동안 이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도 평균적으로 한 3시간 8분 정도 이용한다는 거 이제 보통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들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동영상들, 그리고 뉴스나 어떤 이런 정보성 동영상들,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동영상들은 인쇄매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즉각적인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훨씬 감흥이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응하는 것들이 더욱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이런 동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덜 읽게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동영상이 특히 유튜브인데요. 유튜브가 단순히 어떤 동영상 콘텐츠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넘버즈 9호에서 유튜브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검색을 어디서 이용하느냐 했을 때 네이버에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92%인데 유튜브에서 이용한다는 비율도 무려 60%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영상들이 단순히 어떤 볼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난 주말에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솥을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솥을 태운 것을 갖다 지우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까맣게 탄 솥에 까맣게 그을린 부분들 이걸 말끔하게 없앨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어떤 정보 제공의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들이 모바일 기기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혹은 잠자기 전에 잠깐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소비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숏폼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숏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숏폼이라는 콘텐츠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요. 잘 알고 있다가 53%, 들어본 적이 있다가 29%, 그래서 83% 우리나라 국민들은 숏폼 콘텐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그런 인지 비율이라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을 보면 75%가 숏폼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숏폼 콘텐츠를 본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좀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연령별로 보는 비율인데요. 젊을수록 어릴수록 숏폼 콘텐츠 이용하는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20대에서는 93%, 60대에서는 59%.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숏폼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새로운 문화의 수용성이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기존의 어떤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본인한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겹고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어떤 숏폼이라는 컨텐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숏폼이라는 컨텐츠는 특히 인터넷에서 동영상 그리고 숏폼이라는 컨텐츠는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모바일 기기에 대한 어떤 친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숏폼 콘텐츠 이용하는 비율들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현상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비슷한 결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중에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아동기서부터 60대까지 놓고 보면 아동으로 갈수록 어려질수록 그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걸 얼만큼 어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3%인데 유아동은 35%였고요. 60대 이상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숏폼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숏폼을 보려고 하는 그 충동 자체를 제어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입니다. 숏폼 콘텐츠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 가장 높게 꼽혀진 것이 영상 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가 일반화되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보면서 숏폼 콘텐츠 생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신 트렌드도 자연스럽게 숏폼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숏폼을 통해서 이런 최신의 어떤 유행을 쫓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숏폼 콘텐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꼽히냐면요. 전체적인 맥락보다 결과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기승전결로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결론 부분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이해할 때 논리적이나 맥락적인 이해를 주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정보만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 거기에 젖어 있게 되다 보면 어떤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어떤 그 탐구 같은 것들을 기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이지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이 참된 것인지 이 탐색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숏폼 콘텐츠의 소비는 단지 숏폼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든 그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형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매체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로 구성이 되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들도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숏폼 컨텐츠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통하다 보니까 극단적이고 단순화된 의견 형성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 사회적인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극단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유들도 이런 어떤 소비하는 정보의 이런 어떤 패턴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숏폼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40분, 1시간, 2시간 되는 정보를 소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정보를 소비하려는 이런 어떤 생활적인 변화 때문에 숏폼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기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제는 숏폼 콘텐츠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혹은 잠깐 누굴 기다리면서 혹은 운전하다가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컨텐츠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숏폼 컨텐츠가 또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셜 미디어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쇼폼 콘텐츠를 한번 보면 비슷한 쇼폼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쇼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쇼폼 콘텐츠를 유행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 밑바닥에 보면 결국은 현대 정보 소비자들이 정보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어떤 그 정보 콘텐츠의 형식이 쇼폼이었던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제작되는 그런 동영상들을 쇼폼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부나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동영상은 더욱더 쇼폼 콘텐츠, 쇼폼 동영상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대부분 교회에서는 온라인 설교 다 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온라인 설교 전체를 다 올립니다. 근데 그 설교가 20분에서 30분 보통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0분의 시간도 현대인들은 굉장히 긴 겁니다. 이러다 보면 설교 가운데 핵심인 부분을 쇼폼으로 만들어서 제작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송국에서는 그 드라마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쇼폼으로 몇 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런 쇼폼 드라마 쇼폼들을 몇 개를 갖다가 보게 되면 그 드라마 전체 줄거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걸 교회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그 동영상 쇼폼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이 어떤 빠른 정보 소비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더 접근하려면 설교도 그 부분에 좀 부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설교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긴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정도의 정보 처리 용량이 현대인들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결코 길게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집약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에서 흔히 설교하실 때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2대지, 3대지 설교보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쇼폼 콘텐츠 소비하는 현대인의 성향에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광고나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어떤 그 홍보에서 SMP, 싱글 마인드 프로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에게 마음속에 하나의 메시지만 남기도록 제안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이미지만 남기면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소비자들 복잡한 정보를 싫어하고 짧은 기간 내에 아주 결론적인 것만 소비하려는 현대 정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려면 설교도 간결하고 집약적인 설교들, 그런 설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의 핵심은 2가지야, 3가지야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이미지로 설교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성공적인 설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쇼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42로 쇼폼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